그리고 한국의 역할은요, 중국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는 피오국 역할이에요. 우리 계획은 2년 버티기다. 2년 버티기. 2년만 버텨. 그럼 우리가 이겨.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패권은 로마 공화국과 최근까지 그 미국이 했던 것처럼 공생의 패권 우산을 만들어 놓고 이 패권에 모이면은 너희들 모두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구심점을 만들고 이 패권에 대항하는 애들이 나오면 이 패권을 한 번에 활용해가지고 맞서 싸우는 그런 질서를 만들어야 패권이 되는 겁니다. 그냥 또 프리스타일로 조지는 뇌피셜이라서요. 그냥 이것만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거 뭐 하려고 하냐면요. 아까 말한 건데, 제 친구가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포에니 전쟁 영상을 보고,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이 로마 원로원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해보자. 다시 말하지만, 로마 원로원이 미국을 통치하고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양안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을 통치하는 로마 원로원이 어떤 패권 외교로 이 양안 전쟁을 이끌어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 뭔가 이런저런 그런 잡설을 해봤는데 흥미로워 보여가지고 좀 어그로성을 한번 해보려고요. 예전에 조회수 10,000개 올라간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됐던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엄청 이상한 얘기 하진 않을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지금 할 거는요. 로마 원로원이 미국을 통치했다면 하고 양안 전쟁 필승법, 미국의 양안전쟁 필승법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약을 팔아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한 가지 전제가. 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라고 하는 확실한 예측이 있다고 전제할게요. 정확히 1년 뒤에 전쟁할 거라고 예측을 해봅시다. 이게 전제예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면은 로마식으로 해결해가지고 패권 해결을 바탕으로 중국을 찍어내릴 수가 있냐. 첫 번째, 동맹국 외교가 중요하죠. 그쵸? 중국이 있습니다. 영토가 넓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은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미국은요, 중국이 이쪽에만 전력을 쏟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동맹국이 누가 있냐? 일본 있고 한국 있죠. 하지만 동맹국은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로마식 패권 우산식으로 결집시켜둘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한번 쭉 읊어볼게요. 프리스타일로. 첫 번째, 일단은 중국이 이쪽의 군대를 완전히 밀집을 시키지 못하도록 분산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거 동맹 외교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인도도 그렇고요. 사실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로 다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당연히 양안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은 한국으로 하여금 참전을 유도할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한국이 만약에 양안 전쟁에 참전을 한다 하면은 미국은 분명히 두 가지 루트로 할 거예요. 첫 번째, 대만에 군대를 보내라. 두 번째 뭡니까? 북진해라.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대만으로 파병하는 것보다 북진이 나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대만으로 파병하는 거는 국력을 소모만 하는 건데 북진은 뭡니까? 미국이 허용해 주는데 미국의 허용을 바탕으로 북진해서 통일하고 플러스 만주를 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전쟁이 일어날 게 확실하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전쟁이 일어날 게 확실하다는 전제하에서 한국에 말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한국은 대만에는 물자 지원이나 좀 하고 북진을 전제로 해라. 두 번째로 중국이 이제 카르타고처럼 국력을 군사력을 분산시키도록 하면 되거든요. 영토가 넓잖아요. 내부 분열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더 할 게 뭐냐면은 한국에는 약간 좀 남만주까지 간도까지 이렇게 북진하라고 하고 몽골한테도 이렇게 CIA 통해 가지고 보내서 합의를 합니다. 오케이, 몽골 너희 내몽골이랑 북만주까지 줄게. 그리고 위구르 쪽에 있는 영토까지 줄 테니까 너희들이 산발적으로 게릴라를 하든 뭐라든 계속해서 전쟁을 해봐. 여러분, 이게 엄청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카르타고가 이것 때문에 말린 거거든요. 영토가 넓다는 게 뭐예요? 몽골이 갑자기 게릴라전으로 이쪽을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쪽에 공격을 하면요, 중국은 이쪽에 군대를 분산시켜야 돼요. 또는 이쪽에 온다? 그리고 이쪽에 군대를 분산시켜야 돼요. 심지어 이쪽에 사방으로 나온다? 계속 분산시켜야 됩니다. 한국이 북진해가지고 만주를 점거하면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군대를 분산시켜야 되죠. 티베트 독립 지원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한테는 일단 위구르 지역에 가가지고 위구르 지역에 있는 독립을 부추겨라 라고 하고, 그럼 위구르 지역에 있는 통치는 몽골 너희한테 맡길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위구르 애들한테도 가가지고 미리 말하는 겁니다. 너희 중국 통치가 좋아, 몽골 통치가 좋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구르는 내부 반란을 일으키고 이쪽 위구르 지역의 통치도 폼페이우스가 시리아에 있는 유력한 부족들한테 영토를 많이 떼주고 백성을 많이 떼주면서 여기 너희가 대신 통치해 라고 맡긴 것처럼 몽골한테 위구르 지역에 있는 통치 맡기고, 그리고 내몽골까지랑 그리고 북만주까지를 이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둡니다. 몽골도 이렇게 하고, 다음에 뭐가 있냐? 다음에 베트남으로 갑니다.
아니,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 중국이랑 친하지 않냐, 왜 베트남한테 가냐라고 하면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투닥투닥거리거든요, 서로. 그래서 또 미리 베트남에 있는 지도자들이랑 얘기를 해둡니다. 중국이랑 베트남이 양안 전쟁 일으키면은 베트남 너희들도 북진해가지고 여기 공격해. 그럼 우리가 광동성이랑 옛날 월나라 나라까지 보장해줄게. 중월 전쟁. 그리고 여기 있는 영토랑 국민들 통치하는 거 너희들에게 이권 보장할 테니까. 그리고 너희들한테 물자도 목을 테니까 북진 열심히 해라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홍콩에도 미리 요원을 보내서 다 합의를 해놔요. 양안 전쟁 일어나면 홍콩 너희들 계속 공격해. 만약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들 완전한 독립 인정해줄게. 완전 독립국을 인정해줄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렇게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몽골, 위구르, 베트남이랑 홍콩에까지 전쟁을 해야 되죠. 또 있습니다. 티베트 있죠. 티베트도 이제 인도랑 티베트를 결집을 시켜가지고 합의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로마 원로원이 외교수를 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인도랑 티베트는 가가지고 서로 지도자를 만나서 3자 대면을 하는 거예요. 티베트의 인권 탄압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인도가 티베트를 지원해주러 가라. 미국은 물자 지원해줄게. 그럼 인도는 티베트를 해방해주고 티베트랑 같이 중국을 압박해라. 이러면은 티베트랑 인도가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히말라야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몰아내겠죠.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되냐면 원이 있으면은 원에 있는 모든 데에 다 병력을 분산시켜야 돼요. 다 분산시켜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쪽은 고원지대고 땅도 엄청 넓잖아요. 말리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일본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일본은 여기에 동원될 모든 물자랑 무기 다 일본한테 해줄게. 일본한테 다 만들도록 해줄게. 첫 번째, 다 경제 성장 시켜줄게죠. 그 두 번째로는 오케이. 그리고 중국이랑 겪고 있는 여기 오키나와 문제랑 그리고 다른 뭐 여기 섬 지역에 있는 약간 이런 분쟁 같은 것도 우리가 힘을 써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판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 이런 약속을 중국이 했다고 해봐요. 이런 약속을 중국이 했다고 해봐요. 신뢰가 생깁니까? 신뢰가 안 생기죠. 두 번째, 만약 러시아가 이런 암묵적인 약속을 했다고 해봅시다. 암묵적인 약속, 비밀 약속을 했다고 해보자고요. 러시아가 한다고 해도 신뢰가 생깁니까? 러시아가 해도 신뢰 안 생기죠. 그런데 이거 어때요? 미국이 이걸 약속했다고 해봐요. 신뢰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미국이 하면 신뢰가 생기죠. 그쵸? 중국이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신뢰가 안 생기죠. 맞아요. 중국이랑 러시아가 하면 신뢰가 안 생기는데 미국이 하면 신뢰가 생겨요. 그럼 미국은 이 플랜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한국이 북진하도록 지원해주고 몽골이 게릴라전을 산발적으로 이 모든 전선에서 다 하도록 돈 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권은 위구르 쪽이랑 내몽골까지 떼어준다고 합의하고 인도랑 티베트는 약속을 시켜가지고 계속 전쟁을 해. 계속 분쟁을 일으켜. 이렇게 산발적으로 분사시키도록 해. 라고 하면서 또 물자 지원해주고 보조금 지우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도 인구가 많으니까 무기 주고 보조금 주고 홍콩도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대만도 일본 통해가지고 계속 지원해줍니다. 버텨. 우리 무조건 이겨. 우리 이길 거야. 버텨.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 미국은 돈만 계속 뿌려도 돈이랑 무기만 계속 뿌려도 무기랑 돈만 계속 뿌려도 이길 수 있어요. 카르타고도 북아프리카 전선으로 군대를 보내고 싶어도 계속 히스파니아랑 이런 데 군대가 분산이 되니까 집중을 못 해가지고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각계격파를 당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몽골이 이렇게 쭉 내려온다고 하면 순식간에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지역 같은 거 방비하려고 해도 군대가 엄청 분산이 됩니다. 티베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국도 장기전으로 하면 무조건 중국이랑 전쟁하면 안 되거든요. 중국이 체급이 너무 세니까. 하지만 최소한 한국은 이 모든 동맹국 패권 우산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주고 군대를 분산시켜줄 수 있는 것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몽골, 인도, 베트남, 티베트, 위구르,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 홍콩, 베트남 이런 데서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패권으로 찍어 누르고 중국의 영토는 한 요 정도로 축소를 시켜가지고 억제를 하는 식으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 여기에 있는 소수민족들도 다 독립을 시켜놓고 여기에 관할 거는 베트남한테 주고 이러면은 미국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자 냉정하게 봅시다. 한국이 북진해가지고 남만주랑 간도를 점령한다고 해도 미국한테는 절대 경쟁을 할 수 없는 미국의 발치에도 못 미치는 나라가 되죠. 다시 말해 한국이 이렇게 커도 미국이랑 경쟁은 안 돼요. 일본이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겠죠. 돈을 엄청 많이 벌 텐데 그래도 미국의 밑에 있고 베트남, 몽골, 인도, 티베트, 위구르, 홍콩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미국의 가장 큰 경쟁국인 중국은 이렇게 사지를 절단시켜가지고 패권으로 찍어 누를 수가 있는데 이로써 발생할 새로운 열강들은 사실상 미국의 경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의 패권 질서를 미국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최대한 재편을 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쵸? 2차 플라자비로 조지면 되고 이쪽으로 갈 때 이제
몽골이랑 이렇게 하고, 근데 이쪽 전선은 몽골, 위구르, 티베트, 인도랑 같이 계속 산발적으로 게리라전 같은 거 하면서 중국군을 계속 분산시키고 대만이 버텨줄 수 있는 그런 것만 하면은 이걸 한 1, 2년만 해도 중국이, 제가 알기로 중국이 석유나 무기나 자원 비축량이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2년 버티기도 힘든 걸로 아는데, 그러면은 이게 또 중요한 전제였는데 깜빡했네요. 그 2년 동안 버티기도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유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주변에는 모든 동맹국들의 패권식으로 로마 공화국식의 정복, 로마 공화국식의 공생의 패권 우산으로 패권으로 찍어 누르는 그 전략, 그거를 세우면은 2년 동안 시간 벌기 가능합니다. 2년 동안 시간 벌기 가능해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해상 봉쇄만 해도 되고, 근데 북진을 하는 게 좀 더 압박이 되겠죠?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명히 북한이랑 뭔가 투닥투닥하게 될 가능성도 엄청 높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진론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할은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는 그 피오국 역할이에요. 분산시키는 피오국의 역할. 그러게요. 러시아가 변수네요. 러시아는 잘 모르겠네요. 저러면 점령지 문제 터질 거고, 그거 명분으로 미국이 개입하면 두 번 뜯어질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미국은 바다 건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잡질하고 외교적으로 패권 외교를 이렇게 하고 돈이랑 무기만 이렇게 계속 때려박아도 그 패권으로 찍어 놓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로마 원로원이 ASPQR로 상징되는 로마 원로원과 로마 공화국이 미국을 통치하고 있다, 그리고 클리엔텔라식으로 외교를 한다 라고 하면은 중국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얘기를 하면은 중국은요, 내부 분열을 그렇게 일으키면서 그 사방에 둘러싸인 게 적이잖아요. 사방에 둘러싸인 게 적이에요. 그렇게 압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럼 정반대로 중국은 미국을 그렇게 분열시킬 수 있을까요? 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미국이 지금 정치 갈등이 심해도 중국이 겪고 있는 이런 것만큼의 분열은 없어요. 단결력이 상당합니다. 미국 연방이.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미국 내부에서 주마다 독립하라고 선동해도 절대 안 될 거예요. 근데 중국은 왠지 될 것 같죠. 중국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분열시키면은. 그래서 중국이, 맞아요. 오케바리님. 딱 그거예요. 한국은요, 이 지역의 영내에서 패권의 기둥 역할 하나만 해주면 돼요. 패권의 기둥 역할 하나 해주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남한은 1인분 충분히 합니다. 압박을 해주면 돼요. 북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한테 엄청나게 큰 압박이에요. 중국은 여기 군사 분산되고 계속 분산되면은 이쪽에서 군비 소모시키고 2년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2년 버티면 이김. 그래서 이것은 양안 전쟁에서 미국이 쓸 수 있는 필승법이다라고 하는 거를 친구랑 재미있는 그냥 노가리 까듯이 해봤는데, 야, 이거 재밌다. 진짜 로마인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공화국이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런 거 한번 뇌피셜 노가리로 또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노가리를 짧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맞아요, 오케바리님.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대외 위기 오고 3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하면 다시 단결한 나라예요. 중국이 이렇게 소수민족들 탄압하면서 억압하고 분열과 갈등 일으키고 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홍콩 사태처럼 안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홍콩도요, 분명히 미국이 가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 완전한 독립국으로 승인시켜줄게라고 하면서 미실 합의 같은 거 두면은 다시 싸울 겁니다. 홍콩 이렇게 하고, 베트남 이렇게 북진하고, 대만 버텨주고, 한국 북진하고, 뭐 계속 이렇게 하고, 위구르, 티베트, 인도. 그리고 이 모든 물자는 다 일본한테 외줄 져가지고 생산을 시키고. 그쵸, 오캄님? 약간 그거 착안한 건데, 한국이 굳이 만약에 양안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만에 군대를 보내주는 거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북진하는 거는 왠지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고투수복도 하고, 그것도 미국이 눈 감아주고 심지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극히 미국 입장에서만 보면은 왠지 이렇게 외교적으로 말을 해놓고 패권으로 찍어 누르는 걸 하면은 왠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미국한테도 이로울 것 같고, 동맹국들도 아무튼 그걸 따라 죽어갔기 때문에 1년 뒤에 전쟁이 일어날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미리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관계자들 다 만나가지고 합의를 해놓고, 전쟁 나면 이렇게 움직여. 우리 계획은 2년 버티기다. 2년 버티기. 2년만 버텨. 그럼 우리가 이겨.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피오국이에요. 약간 시리아가 된 느낌이죠. 한국이 진짜 시리아가 된 느낌이에요. 아까 청자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사방에서 얻어맞을 바에는 폼페이우스의 말을 따라가지고 폼페이우스가 요구하는 군비 주고 병참 주고 군대 보내주는 게 나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번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희은님, 맞아요. 한국이랑 몽골이 만주를 나눠 가지는 거죠. 몽골은 내몽골이랑 북만주랑 위구르 이렇게 관할하고, 그래서 전제가 계속 트럼프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로마 원로원이 통치한다면 어떨까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재밌죠, 여러분? 그쵸. 이권을
나눠주는 데서 오는 거예요. 로마 공화국의 패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패권이라는 거는 중국이 홍콩이랑 소수민족을 쥐어 패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쥐어 패는 식으로 하면은 패권이 안 됩니다. 다 도망가요. 패권은 로마 공화국과 최근까지 그 미국이 했던 것처럼 공생의 패권 우산을 만들어 놓고 이 패권에 모이면은 너희들 모두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패권을 유지해야지 라고 하면서 구심점을 만들고 이 패권에 대항하는 애들이 나오면 이 패권을 한 번에 활용해가지고 맞서 싸우는 그런 질서를 만들어야 패권이 되는 겁니다. 아, 트럼프는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는 유스티니아노스 느낌인데 패권으로 보면 이라클리오스인가? 아, 부산은 산지다. 맞아요. 트럼프가 하는 게 카르타고적 행동이에요. 딱 정확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나 카이사르처럼 하려면은 딱 그냥 계속 말했지만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한 거랑 그 스키피오가 한 거랑 카이사르랑 폼페이우스가 한 거 그대로 해가지고 패권으로 외교를 하는 게 양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을 고립시키고 박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진짜. 오히려 그렇게 고립주의로 가는 게 지금 미국이 그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거 대책을 세우는데도 안 좋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만든 패권 잃어버리는 역할도 할 거고 그냥 여러모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오케바리님 딱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미국은 금융적 갑의 위치와 환차액을 먹고 무역 수지는 적자로 베풀고 그게 현대식 클리엔텔라인데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부산 산지나님 아주 기분 좋게 글 쓰시는군요. 차라리 비잔틴적으로 행동해서 확실히 결별하는 게 맞는데 아깝다. 저 비잔틴이 아주 마음에 드는 글씨군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근데 아까 폼페이우스의 그 언행 있잖아요. 패권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관행 같은 거 하는 거. 그러니까 파르티아 왕한테 답신할 때도 샤한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뭐 파르티아의 왕이라든지 막 딱 그런 식으로만 말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말해버리면 샤한샤라고 하면은 폼페이우스의 피오국들이 다 불안해요. 동맹국들이 불안해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단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단결력이 떨어져요? 신의를 잃어버리거든요. 신의를 잃어버려요. 피데스를 잃어버려요. 패권국이 하려면 신의를 계속 확보를 해야죠. 나한테 붙으면 모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러면서.